그래서 인전면 충치가 생기게 되면은 양쪽을 같이 치료를 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은 인전면 충치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충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해볼까 그래요. 사실 치과에서 제일 많이 치료를 하는 부분이 충치죠. 이 충치에도 종류가 좀 있어요.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종류를 좀 설정을 좀 하게 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생기는 시기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일 흔한 게 교환면 충치라고 그러는 건데, 치아가 있으면은 이 씹는 면을 교환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환면 충치가 가장 흔한 건데, 보통 교환면 충치는 10대, 20대 정도에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다른 부분들은 사실 잇몸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게 다 잘 채워주고 있어서 음식물들이 잘 들어갈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환면 같은 경우에는 소화 열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아들이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틈 사이 부분에 충치가 많이 생겨요. 사실 치아라는 게 이 처음 생길 때 보면은 이 전체가 다 하나의 그 덩어리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점점 커지면서 옆에 있는 것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결합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깊어서 음식물들이 잘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어린이들 많이 하는 실런트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하지만 실런트를 한 후에도 그쪽 부분에서 충치는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충치들은 사실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도 되게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인전면 충치라는 게 있는데, 인전면은 요 이와 이 사이 부분 쪽, 이 사이에 음식물들이 끼면서 이제 생기는 충치예요. 제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양쪽이 같이 썩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전면 충치가 생기게 되면은 양쪽을 같이 치료를 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은 보시는 것처럼 교환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신경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어느 정도 충치가 생겨도 신경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인전면 이 사이 부분 쪽은 보시게 되는 것처럼 신경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썩어 들어가도 신경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인전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인전면 관리의 가장 기본은 치실을 쓰셔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칫솔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지 않는 이상은 평생 이 한 번 안 닦은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부분들은 본을 떠서 제작을 해서 떼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모델이지만 실제 치아는 굉장히 작거든요. 요만하잖아요. 손으로 간신히 들어가서 여기를 떼우더라도 여기에 타이트하게 붙여줄 수가 없으니까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인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에서 옆에 치아를 빼버려요. 빼버리고 요 옆에 부분을 이제 그 보철모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옆에 있는 치아를 껴서 맞춰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직접 손으로 떼우게 되면은 울퉁불퉁한 모양이 돼갖고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만들어서 충치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전면 충치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년이 좀 넘어가게 되면은 잇몸들이 점점 내려가고 뿌리 부분들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뿌리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랑 더 가깝죠. 여기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되면 위에를 씌우든 떼우든 뭐를 해도 이 치아가 여기서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뿌리 충치가 생기게 되면은 떼우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씌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는 사실 조그맣을 때 떼우는 게 제일 좋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아무래도 관리를 잘 해갖고 썩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좀 좋겠죠. 그러면은 중년이 넘어가면은 이 위쪽 부분, 교환면 충치라든가 인전면 충치 같은 거는 이제 잘 안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잘 안 생깁니다. 왜 잘 안 생기냐면 첫 번째로 썩을 만한 치아들은 10대, 20대 때 다 썩어버려요. 솔직한 얘기로. 나중에 40대, 50대 됐는데도 안 썩는 치아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칫솔질 할 때 건성건성이라도 굉장히 잘 닦는 부위에 위치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정작용이라 그러는데 입안에 혓바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스로 여기를 닦는 기능들을 해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치아가 더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충치라는 거는 여기에서 칼슘들이 충치균의 산에 의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기만 하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재광화가 되기도 해요. 침 속에 있는 무기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 안쪽에 재광화를 해서 탈해가 되고 광화가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아들은 더 단단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대, 20대보다는 20대, 30대들의 치아들이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하지만은 이 인전면 같은 경우 그동안 잇몸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로 노출되게 되면 새로운 충치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고 뿌리 부분들도 역시 새로 노출된 부분들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충치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씹는 면 쪽에 있는 교환면 충치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전면 충치나 뿌리 충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일단 충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충치는 밥을 먹고 사는 동안은 평생 계속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치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를 갖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